안녕하세요. 엄마 영어학교 교장 윤용숙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루틴을 영어 말하기에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 부사편입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먼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어려운 부사, 동사 뒤에 줄줄이 이어서 나오는 부사, 그리고 부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면 명사 동사 습득과 함께 간단한 문장 말하기 기간, 즉 acquisition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거치고 나면 말을 길게 하기 위한 부사가 필요합니다. 부사는 단어만 외우면 되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 단위, 즉 청크를 만들어냅니다. 이 의미 단위를 이해하려면 의미 덩어리의 기초가 되는 명사, 동사, 그리고 명동, 명동명 문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 학습자에게 부사는 습득이 아니라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어민들이 부사를 만들어 쓰는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대로 부사를 만들어서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사, 동사, 간단한 문장 말하기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사 학습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사는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영어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습득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어서 이것저것 방황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은 후에 비상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지난 동사편에서 데일리 루틴을 우리말 그대로 영어 어순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걸 해보셨다면 이게 뭐지? 이게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습은 영어 어순에 대한 변별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말을 영어 어순으로 해보셨다면 아마 이런 문장이 됐을 겁니다. 나는 일어난다 5시에, 나는 간다 목욕탕에, 나는 씻는다 손을, 나는 간다 부엌으로, 나는 단다 커피를.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이 예문의 동사 뒤를 보시면 5시, 목욕탕, 손, 커피, 부엌 같은 명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이걸 영어로 해보면 I wake up 5 o'clock, I go to the bathroom, I wash my hands, I go to the kitchen, I make coffee. 얼핏 보기에는 있을 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I wash my hands, I make coffee 이 두 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을을이 붙은 말은 손, 커피라고 명사를 그대로 쓰면 되지만 로, 에서 같은 말이 붙은 5시에 목욕탕에 부엌으로 같은 말은 영어에서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만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영어다운 영어를 하려면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명사 아닌 말,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답게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문장의 의미 덩어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만 이 연습을 하고 이 부사 강의를 다시 보시면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긴 문장도 어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네 문장으로 중얼중얼 연습하면서 유창성을 길러간다면 영어 말하기라는 목표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이 문장 변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려면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동, 명동명 정도의 두세 단어 문장은 명사, 동사 습득 단계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 말하기가 어려운 건 동사 뒤에 나오는 말을 길게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나는 한다라고 말문을 열겠죠. 그런 다음에 스스로에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한다. 무엇을,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게 문장이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뻔한 말 아무 말이나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씻는다 손을, 아침에 싱크대에서 비누로 깨끗하라고, 이런 식으로 별 의미 없는 문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써보면서 말을 의도적으로 길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장들을 다시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말만 썼지만 여러분들은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 뒤를 보시면 명사도 보이고 동사도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의미 단위로 나누면 명사는 이 중에서 손을, 물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5시 목욕탕, 부엌은 물론이거니와 방, 손, 물, 얼굴, 주전자, 커피 같은 명사들, 씻는다, 튼다, 비빈다, 탄다 같은 동사들이 여기서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명사나 동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모두 부사 덩어리예요. 우리말로도 이렇게 다양하니까 영어로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포기하는 시점이 딱 이 포인트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말 영어 어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다시 보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포기 없는 부사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사, 동사, 명동, 명동명 이 문장 말하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기억하시나요? 부사 설명을 위해서 어순편에서 썼던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장을 조각조각 나눠서 볼 때와 한눈에 볼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부사를 알고 나면 이 문장도 한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reach라는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reach는 뻗는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뻗는 모양새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out이라는 부사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래서 I reach out my hand. 그런데 이 말을 I reach my hand ou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My hand가 너무 뻔하니까 I reach ou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I reach 동사 뒤에 나온 말들을 의미 단위 즉 청크별로 다시 분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의 변형을 줬습니다. 먼저 my hand out slowly over my head to pick up my phone, rubbing my eyes when I wake up every morning. My hand는 my the가 붙으면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예요. 그리고 무려 7개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벌써 이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사 앞에서 늘 멘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멘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ach 다음에 쓰인 out이 부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동사 뒤에 자잘한 말이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뜻을 변화시켜 줍니다. 저는 이런 부사를 phrasal verb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다 wake up, 집어든다 pick up, 입는다 put on, 벗는다 take off, 들어간다 get in, get out, 나온다.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어 동사라고도 하고 구동사라고도 합니다. 이어라는 건 단어가 2개라는 뜻이고요. 구라는 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류의 phrasal verb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매일 매순간 입에 달고 사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다운 영어를 나는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phrasal verb를 많이 아실수록 표현이 유연해지고 유창해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표현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고요. 또 날마다 새로운 게 생겨난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서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자잘한 말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시고 역시 이것도 데일리 루틴 속에서 하나하나 내 상황과 맞춰서 연상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이런 부사를 쓰는 양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up이에요. 그런데 여기 down과 함께 썼죠. up and down은 대꾸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되는 대꾸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면 연상이 돼서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up은 위로 다가간다, 끝을 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down은 아래라는 뜻이죠. 먼저 up이라는 부사를 주로 가지고 오는 동사들은 wake, get, sit, turn, put 이런 동사들이에요. wake up, get up, 일어난다, sit up, 일어나 앉는다. turn up 하면 turn 돈다잖아요. 돌아서 위로 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turn up 하면 나타난다는 의미고요. put up 하면 put, 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벽에 포스터 같은 거 붙일 때 위에다가 붙이잖아요. 이런 걸 put up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down을 쓰면 어떨까요? 자, get d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정신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써요. 그래서 get down, I get down, 기분이 좀 다운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sit down, 앉는 거죠? 내려가는 거잖아요. sit down, turn down 하면 휘리릭 돌려서 내려놓는 거예요. 서류 같은 거 휙 돌려서 내려놓으면 이건 뭐예요? 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절한다, reject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put down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려놓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가간다,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의 up도 있어요. 이런 동사들은 come up, walk up, drive up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전부 다 와, 어떻게 와? 다가와. He comes up to me.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He walks up to me. 그 사람이 걸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come은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walk을 쓰면 걸어서 온다는 게 분명하죠. 그 다음 drive up 하면 뭐예요? 운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look up 하면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정보를 찾아볼 때 인터넷을 뒤지거나 사전을 뒤지거나 이럴 때 look up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I look it up in a dictionary. I look it up on the interne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down이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come down. 이러면 사람이 어떤 길을 따라서 내려간다, 뭐 이런 의미로 충분히 쓰여요. 그런데 이 phrasal verb가 워낙 뜻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로 calm down은 사전상의 의미로는 뭔가가 앞으로 쑥 떨어진다, 붕괴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walk up 대신에 만약에 walk down을 쓰잖아요. 그러면 drive up, walk up 반대로 walk down, drive down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특히 walk down 하면 결혼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쓰이냐면 신부가 아예 AISLE 그 신부가 쭉 들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통로를 쭉 걸어 내려간다 라는 의미로 walk down the aisle 이러면 자, 신부 입장한다. 이 얘기는 곧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walk down이 결혼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look down 하면 look up과는 다르게 또 look down, 아래로 내려다 본다잖아요. 아래로 내려보는 건 눈을 내리깔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끝을 본다라는 up은 어떤 동사와 함께 쓰일까요? 아주 많이 쓰는 동사들이죠. eat, drink, clean, make, dress 전부 다 알고 있는 동사잖아요. 그냥 eat 하면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eat up 하면 다 먹는다,
drink, 마신다, drink up, 다 마신다. clean, 청소한다, clean up, 청소를 끝까지 다 한다. make, 만든다, make up, 끝까지 다 만들어서 완성품이 된다. dress, 옷을 입는다, dress up, 옷을 끝까지 다 입어서 완전히 정장 차림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다 먹어, eat it up, 다 마셔, drink it up, 청소 다 깨끗하게 해, clean it up,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down을 쓰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dress down. 이렇게 얘기하면 dress up은 정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dress down은 캐주얼 룩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외에도 down은 break down, 고장난다요. My car broke down. My hair dryer broke dow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break it down 하면은 아주 잘게 자른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phrasal verb는 한 가지 뜻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컨텍스트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knock down, 완전히 knockdown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calm down, 진정해. 이럴 때 많이 쓰죠. calm down, 진정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settle down, 안정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in이라는 말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반대말은 out이에요. 그래서 in은 안으로 라는 뜻이고 out은 밖으로 라는 뜻이죠. in을 주로 쓰는 phrasal verb는 sleep in, plug in, get in, walk in, come in, run in, drive in, fill in 이런 말들이 있어요. 먼저 sleep in 하면 내가 늦잠을 잔다 라는 뜻인데 늦잠을 알람을 못 들어서 늦잠을 자는 게 아니고 토요일 같은데 나 이제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자야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걸 sleep in이라고 해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헤어 드라이 하려고 plug in 하죠. plug in 어딘가에 꽂는 거예요. plug in 그 다음에 get in 하면은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간다 또는 집에 들어간다. 이럴 때 get in 쓸 수 있어요. I get in, 나 금방 들어갈게. I'll get in soon, 나 금방 들어갈 거야. 이런 의미고요. walk in 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come in, 들어와. 이럴 때 많이 쓰죠. run in, 달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해서 들어오는 건 drive in이에요. 자, 그런데 fill in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fill in 하면 빈칸에 채워넣는 거예요. 빈칸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네모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거기만 채워 넣으세요 하면 fill 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알람을 못 들어서 늦잠을 잤어. 이럴 땐 oversleep을 써요. oversleep. I overslept. 나 오늘 늦잠 잤어. 이런 표현이고요. plug in의 반대말은 plug out이 아니고 unplug예요. 코드를 뽑아내는 거 unplug야. I unplugg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가는 거 get out이죠. 그 다음에 fill in은 빈칸에 채워넣는 건데 fill out은 어떤 서류에다가 전체 폼을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fill out the for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fill out the form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ut을 쓰는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흔히 쓰는 것이 hang out. 이거 많이 쓰죠. 친구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인포멀한 관계로 돌아다니는 게 hang out이잖아요. 그 다음에 find out.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I found 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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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나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다음에 work out 하면 운동한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workout에는 everything worked out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어. 이런 표현으로 worked out, everything's okay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과 out 알아봤고요. on이라는 말도 있죠. on and off.
자, on의 의미는 표면이 닿는 위에, 그리고 기계가 작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off는 표면이 떨어져 있어요. 닿지 않아요. 그 다음 기계 작동이 멈춘 상태예요. 뭔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쓰는 경우는 turn on. 우리 매일 불 켜고 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저는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turn on 또는 switch on. 그 다음에 외출하려고 옷장을 열어봐요. 그래서 오늘 뭐 입지? 이거 한번 입어봐야지. I try on. 입어본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벗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오늘 입을 옷을 입어요? put on. 그런데 walk 다음에 on을 쓰면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go on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get 다음에 on을 쓰면 어딘가에 올라타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기차를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자동차를 타는 건 get in이지만 기차나 버스를 타는 건 get on이에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come on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계속해 come on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urn 다음에 off를 쓰면 뭐예요? 자, 계속되던 on 상태가 이제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turn off, 불을 끄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put on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take off. 이제 몸에 붙어 있던 옷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ff가 되고요. go off 하면 뭘까요?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에서 발을 떼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근데 go off 하면요. 그래서 출발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흔히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알람이 울린다. My alarm clock goes off at 7 o'clock. 7시에 알람이 울린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go off라는 말 주로 알람이 울린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럴 때는 get off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tear 하면은 눈물이지만 tear 하면 찢다 라는 뜻이에요. 찢어서 완전히 분리해요. 자, 종이를 들고 한번 찢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찢는 거는 그냥 tear예요. 그런데 찢었는데 끝까지 다 휙 떨어졌어요. 이럴 땐 tear off예요. 가위 갖고 자르는 거, 컷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동작은 컷인데 cut off 하면 다 잘라서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throw off, 버린다 라는 뜻에서 내 손에서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throw off 하면 버린다 라는 뜻이고요. set off 하면 내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set off 하면 역시 출발한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ack and forth라는 표현이 있죠. back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forth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forth를 많이 쓰지 않고요. 영국식 영어에서도 formal한 경우에 이럴 때 쓰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back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o back 하면 돌아가다, come back 하면 돌아온다, walk back 가긴 가는데 걸어서 돌아가는 거, look back 하면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뒤로 돌아보는 거, fall back 하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give back 이라는 말이 있죠. give 하면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give back 하면 원래 빌렸던 걸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pay back도 같은 의미예요. 돈을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
그 다음 call back 하면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주는 거. message back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는 거. email back, 이메일을 다시 보내주는 거.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back을 씁니다. 그 다음 over라는 표현도 있죠. over라는 말은 표면과 떨어진 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 over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땅과 떨어져서 걸어요. 그러면 마치 마술사가 위에 둥둥둥둥 떠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죠. 이건 뭐냐 하면 이동하면서 하나하나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디테일을 잘 보고 깊이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I go over it 이러면 나는 그 문제를 잘 깊이 디테일을 생각해 보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ome over는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또 동떨어진 의미예요. come over for dinner 이러면 우리 집에 놀러와, 휙 넘어와, 저녁 먹으러 이런 뜻이에요. 오는데 어떻게 와요? 뭐 아장아장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휙 넘어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실 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집에 마실 와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stop over 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 경유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요. 이게 stop over예요. 그 다음 walk over 하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 위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죠. 이건 누군가를 무시한다. 누군가를 넘어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look over 하면 보긴 보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디테일은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관찰한다, 자세하게 examine,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 자세하게 점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fall over 하면 fall, 넘어지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넘어질 때 안 넘어지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이럴 때 몸이 땅에서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fall over. 그래서 fall over는 넘어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get over. 이건 극복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슬픔을 극복한다. I get over the sad situation. 이런 뜻이고요. hand over 하면 손에 쥐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건데요. 건네줄 때 이렇게 come over 할 때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건너갈 때 휙 넘어가는 것처럼 hand over도 내가 손에 있는 걸 휙 넘겨주면 땅 위에서 공간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hand over, 넘겨주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에요. sleep over 하면 come over는 저녁 먹으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차 마시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건데 sleep over 하면 자러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파자마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친구네 집 가서 잔다 이러잖아요. I sleep over. I sleep over in my friend's house.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sleep over. 자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 over. 이거는 끝난다 라는 뜻이에요. 끝. It's over. 끝났어요. 이런 뜻이고요. talk over. 어떤 주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alk over the issue 하면 그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토론한다, 의논한다 이런 정도로 쓰시면 돼요. talk over. 그 다음에 backwards라는 말이 있는데 이 backwards를 back과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 walk back 하면 걸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있던 곳에 되돌아가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I walk backwards 하면 운동하실 때 뒷걸음질 쳐서 운동하는 경우 있죠? 뒷걸음질 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 무브먼트를 나타내는 게
walk backwards예요. 그래서 I walk back 하면 나는 걸어서 돌아가. I walk backwards 하면 나는 뒷걸음을 쳐서 걸어. 이런 뜻이고요. 그럼 walk backwards의 반대말은 walk forwards예요. 앞으로 걸어가. 뒤로 걸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걸어가. 이런 의미가 되고요. 흔히 쓰는 표현 중에서 look forwards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쭉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I look forward to your answer 이러면 대답을 간절히 기다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거도 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up and down, 위아래로 이리저리 in and out, 안팎으로 on and off, 오락가락 깜빡깜빡, 비가 오락가락한다, 불이 깜빡깜빡한다 이럴 때 on and off 쓸 수 있고요. back and forth, 앞뒤로 on and on 하면은 지겹게 계속 되는 걸 on and on이라고 해요. over and over 역시 계속 반복해서 라는 뜻이고요. again and again 같은 의미예요. by and by 하면 곧 결국에는 마침내는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 동사 뒤에 자잘한 말이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명사 앞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사 앞에 이런 자잘한 말들이 붙어서 이런 경우에는 명사의 신분 자체를 바꿔버려요. 부사나 형용사로 바꿔줘요. 그래서 in the room, up the hill, on the table, of my car 이러면 the room이라는 명사가 in the room 부사로 바뀐 거예요. the hill이라는 명사가 up the hill 부사로 바뀐 겁니다. 이걸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이 전치사가 영어에 약 1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동사 뒤에 오는 말과 명사 앞에 오는 말이 모양이 아주 똑같아요.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up, on, off, in이 동사 뒤에도 쓰였고 명사 앞에도 쓰였잖아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치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동사 뒤에 이렇게 쓰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명사 앞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동사 뒤에 쓰인 말을 particle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명사 앞에 쓰인 말을 preposition, 전치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over my head처럼 head 앞에 over 이외에 또 어떤 전치사들이 올 수 있을까요? 150개의 모든 전치사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 head라는 명사의 의미를 바꿔주는 거예요. 부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at my hand 이러면 내 머리에 라는 뜻이고요. on my head 내 머리 위에 내 머리에 딱 닿은 표면 위에 in my head 내 머리 안에 내 머리 속에 to my head 내 머리 쪽으로 by my head 내 머리 옆에 near my head 내 머리 근처에 off my head 내 머리에서 떨어져서 off my head 내 머리의 around my head 내 머리 둘레에 behind my head 내 머리 뒤에 through my head 내 머리를 관통해서 under my head 내 머리 아래에 below my head 내 머리 저쪽 아래에 past my head 내 머리를 지나서 from my head 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머리부터 like my head 내 머리처럼 unlike my head 내 머리와는 다르게 with my head 내 머리를 가지고 for my head 내 머리를 위해서 내 머리를 향하여 towards my head 내 머리 쪽으로 inside my head 내 머리 안에 outside my head 내 머리 바깥쪽에 about my head 내 머리에 관해서 underneath my head 내 머리 바로 아래에 그러니까 표면이 닿는 아래에 beyond my head 내 머리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my head라는 말 하나 가지고 지금 다룬 이 전치사의 개수가 모두 24개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시간 앞에 쓰이는 전치사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앞에 전치사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시각을 짧은 시간부터 긴 시간까지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점을 나타내는 순간의 시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각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s를 쓰는 거예요. 점이니까. 그래서 몇 시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어떤 날에, 그 날에 하면 on을 써요. 그리고 쭉 펼쳐진 월, 연, 평생 이런 말 앞에는 in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를 나타내는 말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시야 이러면 It's 5 o'clock. 월요일이야. It's Monday. 1월이야. It's January. 이런 식으로 전치사 없이 그냥 씁니다. 그런데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몇 시에 무엇을 한다. 에. 며칠에 며칠날 무엇을 한다. 에. 몇 월에 무엇을 한다. 몇 년에 무엇을 한다.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s를 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5 o'clock, at noon. noon 하면 정오잖아요. 정오 그 시각이에요. 이때는 at lunchtime, 점심시각, at midnight, 자정 그 시각, the moment, 이 순간 그 순간, 한 점에, 이래서 5시에 정오에 점심시간에 자정에 그 순간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n the day 해서 day 앞에는 오늘 쓰는 거니까 이렇게 1월 1일에 하면 1월 1일은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on January 1st 또는 on the 1st of January, on the 1st of January 이렇게도 합니다. on Monday 당연히 on이죠. on Friday 당연히 on이죠. 그런데 불금 Friday night도 on입니다. Friday 때문에 on을 쓴 거예요. 내 생일에 당연히 on이죠. on my birthday. 자, 크리스마스 당일은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on Christmas Day 이렇게 씁니다. 자, 1월에 in January, 2월에 in February, 3월에 in March 이렇게 월 앞에 in 쓰는 거 어렵지 않고요. 몇 년에 2020, 2020년에 in 2020 계절도 있잖아요. 쭉 펼쳐진 시간에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in spring, in summer, in fall, in winter 이때 spring이나 summer, fall, winter 앞에는 the를 써도 돼요. 그래서 in the spring, in the summer, in the fall, in the winte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평생을 나타낸다 in my life 내 평생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에 과거에 하면 in the past 미래에 하면 in the futur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 중에서 하루를 세 등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낮에, 저녁에 이런 말 하죠. 이럴 때는 뭘까요? 하루 당일이지만 그 당일을 쭉 펼쳐서 다시 길게 늘여놓은 거죠. 그래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쓰고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밤에라는 시간이 있어요. 밤도 쭉 펼쳐져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in the night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at night이라고 보통 써요. 이 at night은 뭐냐면 그냥 밤을 활동이 없는 깜깜한 하나의 덩어리 점으로 보는 거예요. 덩어리로 된 점. 그래서 at night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 그날 밤에 뭘 했어. 그날 밤에 뭘 해. 이럴 때는 in the night을 씁니다. weekend는 미국 사람들은 그 당일에 해서 on the weekend를 써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at the weekend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눈에는 weekend가 토요일 당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 눈에는 weekend라는 어떤 한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그래서 at the weekend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더 쉬울 수 있죠. on the weekend, at the weekend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명절에 할 때는 s를 써요. 아까 크리스마스 데이는 on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데이 당일은 on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면 s를 씁니다. 우리 보통 추석에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럴 때 그 추석에 어디 가냐는 게 추석 당일날 어디 가냐라는 의미가 아니죠. 추석이라는 그 할리데이 시즌에 어디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그냥 당일 그날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빅 이벤트잖아요. 빅 할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래서 at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at 추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추석 당일은 on 추석 데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시즌으로 즐기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잖아요. 이건 on Thanksgiving이에요. on Thanksgiving Day. 왜냐하면 그날 하루만 즐기는 거니까. 자, 그럼 전치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전치사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건 많이 사용해보는 것 이외에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일리 루틴 실전편 영상 많이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to pick up my cell phone 이런 부사도 있었죠. 이런 부사들은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동사 뒤에 부사나 명사 앞에 전치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to pick up my cell phone 같은 부사를 만들려면 최소한 명동명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동명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pick up my cell phone 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는 이 부분, 명사 부분의 명사를 없애고 to를 써줘요. 그러면 to pick up my cell phone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I를 없애고 to를 써줬어요. 그리고 마침표를 없애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부사 덩어리가 되면서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흔히 이걸 투부정사라고 하잖아요. 이 투부정사를 to를 동사 앞에 붙이는 거야.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배우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면 to와 동사, 즉 to pick이나 to pick up 이것만 부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y cell phone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문장에서 파생한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부사가 된 거예요. 집으려고만 부사가 아니고 내 핸드폰을 집으려고
이게 부사 덩어리인 거예요. 이번엔 좀 긴 문장을 볼까요? I pick up my cell phone from the table to answer the call, talking to him. 마침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받으려고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집는다 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 부분을 없애줘요. 그리고 to를 써줍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I 자리에 to를 써줘요. 그러면 마침표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덩어리의 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to 부정사라면 이건 동사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문장 전체가 하나의 부사 덩어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문장 속에 나올 때 훨씬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의미나 형태는 다르지만 rubbing my eyes라는 부사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I rub my eyes. 아주 간단한 명동명의 문장이잖아요. 나는 비빈다 눈을. 그런데 이것도 이 자리의 명사를 없애주고요. 이번에는 동사에 ing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역시 i가 없어지고 rub에 ing가 붙어서 rubbing my eyes. 마침표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 부사가 되는 겁니다. 역시 동사에 ing가 붙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마치 rubbing만 부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문장에서 파생된 부사이므로 rubbing my eyes 전체가 하나의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뜻은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긴 문장 한번 보실게요. I rub my eyes with my hands to remove sleep. sleep 하면 여기서는 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눈곱,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에 눈곱 끼잖아요. 그 눈곱을 sleep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비벼요 눈을 손으로 눈곱을 없애려고 이렇게 명동명의 부사가 2개 쓰인 문장입니다. 길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의 명사를 없애주고요. 동사에 ing 붙였어요. I 없어지고 rub에 ing가 붙은 거예요. 마침표 없어지죠? 그러면 이런 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곱을 없애려고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이런 의미의 부사 덩어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When I wake up 이런 부사도 있었죠? 이 부사도 역시 문장에서 파생된 부사입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뭘 바꿀 게 없어요. 그냥 명동명부 문장 앞에 이렇게 when이라는 말 하나만 툭 갖다 얹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wake up in my bed to eat breakfast after the sun rises in the east 하고 마침표 쿡 찍어줬어요. 자, 일부러 제가 긴 문장을 쭉쭉 늘려서 쓴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after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런 문장 형태의 또 다른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문장 앞에 이렇게 when이 쓰여요. 그리고 마침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하나의 부사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이 부사 덩어리 속에 in my bed라든가 to eat breakfast라든가 after the sun rises in the east라든가 이런 또 다른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부사로 만드는 말들을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if 만약 뭐뭐 하면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해요. 이 접속사가 영어에 약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 40개 정도의 접속사를 자주자주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의미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그 의미에 맞게 문장 앞에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 뒤에 부사, 명사 앞에 전치사,
문장에서 파생된 두 동사 형태의 부사 덩어리, 동사 ing 형태의 부사 덩어리, 그리고 문장 앞에 접속사가 쓰인 부사 덩어리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I reach out my hand slowly over my head to pick up my phone, rubbing my eyes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눈에 들어오나요? 이게 결국 to pick up my phone, I pick up my phone 이라는 문장을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rubbing my eyes, I rub my eyes 라는 문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I wake up, when I wake up, I wake up을 알아야 되죠. my head라는 명사를 알아야 over my head를 알 수 있어요. the morning이라는 명사를 알아야 in the morning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를 이해하려면 명사, 동사, 그리고 기본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셨던 이 문장들을 영어로 이제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I get up, 나는 일어난다. 5시에잖아요. 그러면 at 5 o'clock, 방에서 in the room. 그 다음 나는 간다. I go, 목욕탕에 to the bathroom, 손을 씻으러 to wash my hands. 나는 씻는다. I wash, 손을 그대로 my hands만 써주시면 되죠. my hands. 물을 틀고 나서 after I turn on the water. 이때 after는 when과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의미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뒤에 I turn on the water 라는 문장이 온 겁니다. I walk, 나는 걸어간다. 부엌으로 to the kitchen. 얼굴을 비비면서 rubbing my face. 나는 받는다. I get. I get 대신에 I put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을 water가 일반적인 물일 때는 my, the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water 쓰고요. water 앞에는 어는 쓰지 않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주전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n the kettle, 커피를 타려고 to make coffee. 자, 이렇게 해서 phrasal verb 부사, 전면구 부사, to 부사, ing 부사, 문장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y 부사는 very, to, quickly, happily, usually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명사 줍기, 동사 줍기 하시는 것처럼 그냥 습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사 아닌 듯 부사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fast, home, today, yesterday, tomorrow. 이건 명사인가 하면 부사고, 부사인가 하면 형용사고, 형용사인가 하면 명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단어 하나에 품사가 여러 개인 경우가 허다해요. 대부분의 단어가 품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동, 명부 중에 명사 자리에 쓰이면 명사, 동사 자리에 쓰이면 동사, 부사 자리에 쓰이면 부사, 형용사 자리에 쓰이면 형용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의 어순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부사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구 부사가 부사 자리에 쓰이면 부사지만 형용사 자리에 쓰이면 형용사예요. 마찬가지로 to 부사, ing 부사, 문장 파생 부사 이런 것들도 부사 자리에 쓰이면 부사, 명사 자리에 쓰이면 명사, 형용사 자리에 쓰이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명동, 명부의 표준 어순도 알게 됐고요. When I wake up, blah blah, to pick up my phone, blah blah, rubbing my eyes, blah blah 이것들이
문장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순 속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When I wake up, blah blah, to pick up my phone, rubbing my eyes. 자, 명사 자리에 배치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명사 자리에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when I wake up을 뭐라고 하나요?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To pick up my phone 같은 건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부르죠. Rubbing my eyes, 이건 뭘까요? 동명사라고 불러요. 이번엔 명사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명사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when I wake up이 명사 뒤에 오면 이걸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To pick up my phone 뭘까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Rubbing my eyes는 뭘까요? 이걸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엔 부사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when I wake up은 부사절이 되겠죠? To pick up my phone은 뭘까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Rubbing my eyes는 뭘까요?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문법 용어들이 질서 없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법 용어에 늘 압도되어 왔습니다. 영어 말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 규칙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뇌되어 온 것처럼 문법 용어에 압도되면서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태초부터 있었고 문법은 학문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규칙을 정리하고 각각의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문법 용어를 그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가 아니라면 그 용어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기 쉽게 나만의 용어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도 언어 습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좀 오래된 SF 영화가 있죠. 개인적으로 SF 취향은 아니지만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읽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온 명대사들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There is a difference. 다르다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건 다르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공부한 부사에 대한 지식을 등에 지고 이제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데일리 루틴 실전편으로 영어 말하기 기초 닦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라면서 무엇보다 부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사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말하기에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어 여정 응원합니다.